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편집 툴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던 분들은 선택 영역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편집 툴의 선택 영역과 마찬가지로 3D 툴인 라이트웨이브에서의 선택 영역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라이트웨이브와 같은 3D 툴에서의 선택 영역은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특정한 면, 즉 폴리곤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라이트웨이브의 선택에 관한 기능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러한 툴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다양한 선택에 관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에 대한 이해와 선택 영역에 관한 다양한 기능 알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선택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티의 프리미티브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전 강좌에서 많이 살펴봤었죠. 원하는 크기대로 해주고요. 여기서 세그먼트를 좀 증가를 해 볼까요? 세그먼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뉴메릭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마우스 커서를 탑으로 이동을 한 후에 방향키를 눌러봅니다. 위쪽 방향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마우스 커서를 백으로 이동을 한 후에 역시 위쪽 화살표를 눌러보면 세그먼트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방향 화살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역시 세그먼트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집을 위해 사용이 되는 세그먼트를 충분히 추가를 해 놓습니다. 자, 이제 선택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특정 면, 즉 폴리곤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폴리곤 모드로 전환을 해 줘야 되겠죠. 폴리곤 모드는 면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그러한 메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택을 했고요. 어디를 선택을 해볼까요? 가운데 한번 선택을 해보죠. 클릭. 자, 그러면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이 표시는 선택이 됐다는 표시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딜리트 키를 누르니까 선택된 그 면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다시 원상 복귀 시켜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선, 즉 엣지를 선택을 해볼까요? 엣지 모드로 이동을 해주고요. 엣지 모드로 이동을 하니까 앞서 선택이 됐던 폴리곤 선택 영역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엣지를 선택을 해보죠.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된 엣지 또한 편집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 부분이 삭제가 되겠고요. 한번 해보죠. 해당 엣지가 삭제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폴리곤과는 다르게 선택된 그 엣지, 즉 선만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원상복귀 시켜주고요. 엣지 툴을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살펴본 것처럼 엣지 부분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선택된 부분을 삭제를 하면 해당 선만 삭제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특정한 영역을 선택을 할 때 퍼스펙티브 뷰에서 선택을 할 때와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보이는 뷰에서 선택을 할 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해제를 한 후에 살펴볼까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 각 뷰에 빈 곳이죠. 이 부분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키보드의 슬러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셀렉트에 드랍 셀렉션을 사용을 해서 해제를 해 줄 수 있고요. 단축키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슬래시 키를 사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각 뷰에서 선택을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포인트 모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지금은 포인트 모드에서 살펴보지만 엣지 모드나 폴리곤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정 포인트를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탑 뷰에서 포인트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니까 백뷰의 아래쪽 부분 포인트도 같이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와이어 프레임 형태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하면 대칭이 되는 그 반대쪽 부분의 영역도 선택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죠. 퍼스펙티브 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대칭이 되는 그 부분의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해제. 자, 이번에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포인트를 선택을 해보죠.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클릭한 그 포인트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할 때 선택된 영역에 대칭이 되는, 즉 반대편에 있는 부분도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와이어 프레임 형태의 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특정한 한 부분만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자, 다시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 우측 마우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해보죠. 가령 우측의 포인트를 모두 선택을 해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모든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해제를 해주고 우측 마우스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해볼까요? 우측 마우스 버튼을 이용한 선택은 포토샵에서 라서틀, 즉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요. 쭉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이 영역 안에 포함된 그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해제를 해주고요. 이번엔 좀 크게 만들어보죠. 자, 이렇게 해주면 역시 지정된 그 영역 안에 들어온 포인트가 모두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해제. 이번엔 퍼스펙티브 뷰에서 선택을 해봅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자, 이렇게 해주니까 만들어진 영역 안에 들어온 그 포인트가 선택이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퍼스펙티브 뷰에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그 영역만 선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선택 영역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보죠. 다시 폴리곤 모드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전에 선택됐던 그 영역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해제를 해줍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의 이 오브젝트에 수평으로 된 이 둘레를 삥 돌아서 한 번에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가령 클릭,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런 식으로 삥 둘레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그먼트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먼저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셀렉트로 이동을 해줍니다. 셀렉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의 메뉴들을 잘 이용을 해서
지금과 같은 여러 개의 영역을 선택을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루프에 대해 살펴봅니다. 루프를 사용하면 현재 선택된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둘레를 한 번에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요.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삥 둘레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제를 해주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의 둘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방향의 둘레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고요. 원하는 방향의 면을, 즉 폴리곤을 하나 더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은 루프 메뉴를 사용을 했을 때 두 개의 면이 수평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평 방향의 둘레를 선택을 해줍니다. 됐나요? 이렇듯 루프는 특정 방향의 둘레를 한 번에 선택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Next 루프가 있는데요. Next 루프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둘레의 면이 아닌 그 다음 면의 둘레를 선택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선택하면 다시 아래쪽으로 한 단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브 루프는 실제 프리비어스 루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넥스트 루프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죠. 선택을 해보면 다시 전으로 한 단계씩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아래 링이라고 있는데요. 링은 엣지 툴을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해 놓고 링을 사용하면 선택된 그 방향의 둘레를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번엔 이쪽을 선택을 해보죠. 자, 그리고 링. 자, 그러면 선택된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둘레를 선택을 해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듯 루프와 링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된 면, 엣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둘레를 자동으로 한 번에 선택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영역에 대한 편집, 즉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가령 지금처럼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한 후에 모디파이로 이동을 해서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그 선택된 부분에 위치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컨트롤 Z. 그리고 또한 로테이트를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치나 사이즈를 통해서 크기에 대한 변화도 줄 수 있겠죠. 지금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보다 디테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선택된 영역에 대한 편집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해당 시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여하튼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Select 메뉴로 이동을 해보면 Select Connect가 있는데요. Select Connect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그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폴리곤 혹은 모든 엣지, 모든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현재는 폴리곤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선택을 해보면 선택된 폴리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즉 같은 구성원인 오브젝트를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 키를 눌러서 일단 해제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Expand Selection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지금 선택된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Contract Selection은 선택 영역을 축소해 줄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Select by Normal은 현재 선택된 영역과 같은 범위에 있는 폴리곤이나 엣지, 포인트를 선택할 때 사용이 됩니다. 가령 지금 특정한 면에 폴리곤이 몇 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가령 지금 선택된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고자 한다면 지금의 Select by Normal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선택을 해보면 Select by Normal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앵글 토글런스를 통해서 지정된 그 범위, 즉 각도에 부합이 되는 그 범위에 모든 폴리곤이 선택이 됩니다. 현재는 폴리곤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면의 모든 폴리곤이 선택이 된 상태고요. 엣지나 포인트가 선택이 된 상태라면 역시 지금처럼 해당 엣지나 포인트가 선택이 되겠죠. 이로써 특정 범위에 속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할 때 Select by Normal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Invert Selection이 있는데요. Invert Selection은 현재 선택된 영역과 반대되는, 즉 선택이 되지 않은 영역을 서로 바꿔줄 때 사용이 됩니다. 아니면 앞면이 선택이 됐던 상태였지만 앞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반전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아래 Convert Connect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Invert Selection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Invert Connect는 현재 선택된 영역을 반전시켜 줄 때 사용이 되지만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 오브젝트에만 영향을 줍니다. 가령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박스를 하나 그 옆에다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현재는 같은 레이어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의 레이어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이 되지만 별도로 만들어진 그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같은 구성원의 오브젝트는 아니죠. 자, 이럴 때 Invert Connect는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현재 큰 박스의 앞면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Invert Selection을 선택을 해보면 앞면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큰 박스뿐만 아니라 작은 박스의 폴리곤도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인 작은 박스를 제외한 큰 박스의 선택 영역만 반전시키고자 한다면 Invert Connect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처럼 같은 구성원인 오브젝트에만 영향을 준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선택된 영역을 반전시킬 때는 Invert Selection이나 Invert Connect를 적당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Convert가 있는데요. 현재의 선택 모드를 다른 모드로 이동을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현재 폴리곤 모드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앞면만 일단 선택을 해주고요. Switch to Convert에서 포인트 셀렉션을 사용을 하면 현재 폴리곤 선택 모드에서 포인트 선택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엣지 셀렉션을 사용하면 엣지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이렇듯 선택 모드에 대한 전환은 컨버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선택 기능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살펴본 그 기능만으로도 특별히 작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나머지 기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씩 사용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선택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렉션 메뉴를 이용을 해 주면 되는데요. 실렉션을 선택을 하면 좌측에 있는 메뉴들이 실렉션에 대한 메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새로 나타난 실렉션 메뉴들은 앞서 살펴본 실렉트에서 사용되는 메뉴와 중복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모디파이 실렉션에서는 선택 영역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사용됩니다. 커넥트는 실렉트 커넥트와 같은 메뉴로 사용되고요. 뭐를 클릭해보면 그 밖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확장해주는 Expand Selection, 그리고 축소해주는 Contract Selection, 반전시켜주는 Invert, 그리고 Invert Connect, Selection Next Loop 등 다양한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면 포인트에 관한 선택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ection 포인트는 포인트를 선택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엣지의 Selection 엣지는 엣지를 선택할 때 사용이 되죠. 모어를 클릭해서 그보다 많은 다양한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요. 폴리곤 역시 면을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줘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모디파이로 이동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단 해제를 했다가 하나의 포인트만 선택을 해볼까요? 이 부분. 자, 지금 선택된 포인트를 이동하기 위해서 Move 툴을 선택을 해봅니다. Move 툴. 자,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클릭 드래그 해보면 선택된 포인트가 이렇게 위치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모양을 편집해 나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로테이트를 선택을 한 후에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생기죠. 참고로 선택된 포인트나 엣지 혹은 폴리곤을 회전을 하거나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줄 때 그 중심축은 기본적으로 마우스 커서가 최초로 클릭한 그 지점을 중심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가령 컨트롤 Z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주고요. 이번에는 폴리곤을 사용을 해서 특정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 봅니다. Move 툴을 사용해서 이동을 해보면 역시 선택된 그 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컨트롤 Z. 자, 여기에서 로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회전을 해봅니다. 회전을 할 때 가령 이 부분을 클릭해서 회전을 해보면 회전이 되는 그 중심축이 최초로 클릭했던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전체에 대한 설정을 해보죠. 일단 해제를 해주고요. 자, 다시 로테이트 툴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을 클릭해서 회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최초로 클릭했던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번엔 이 부분을 클릭해서 회전을 해보죠. 자, 그럼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죠. 자, 컨트롤 Z. 자, 이번엔 이 부분을 클릭해서 회전을 해보면 클릭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크기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스트레치나 사이즈를 선택을 해봅니다. 스트레치와 사이즈는 크기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지만 둘은 결과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자, 크기를 조절을 할 때 이 부분을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하면 역시 최초로 클릭했던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엔 여기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해 보면 역시 클릭했던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절이 되죠. 컨트롤 Z. 자 이렇듯 크기를 조절을 할 때 마우스 커서를 클릭한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조절을 할 때에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중심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령 셀렉션을 사용을 한다면 선택된 그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혹은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가령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해보죠. 자, 그러면 선택된 그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거나 컨트롤 Z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커서가 이 지점을 클릭해서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된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피봇을 사용을 해보죠. 피봇은 해당 영역, 해당 오브젝트에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중심축을 말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해 보면 현재 오브젝트의 중심축이 자, 요 지점이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봇을 통해서 크기를 조절했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번엔 회전, 로테이트. 클릭. 회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회전이 되는 그 중심축이 해당 오브젝트의 고유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을 할 때에 사용이 되는 중심축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성이 필요 없는 그런 작업일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에 의한 중심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Select, 그리고 오브젝트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피봇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편집하기 위한 선택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선택 영역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이 되는 메뉴에 대해서는 단축키를 기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